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가장 강력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인 분노에 대해 철학적인 깊이와 따뜻한 공감을 담아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특히 화가 치밀어 올라와도 준비된 반응이 없으면 절대 화내지 말하는 지혜로운 명제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하며 우리 삶 속에서 분노를 어떻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받고 또 단단해지는 소중한 경험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순간에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의 불합리한 행동에, 예상치 못한 좌절감에, 혹은 세상의 부당함에 우리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넘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무조건적으로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복잡하고 강력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를 일시적인 광기로 정의하며 이성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분노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상처를 준다고 보았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분노 역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할 감정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분노 앞에서 서 계신가요?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그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며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목적지도 방향도 없이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이러한 분노는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 당신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반응이 없으면 절대 화내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분노를 참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분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가장 현명하고 생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라는 깊은 지혜가 담긴 조언입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능동적인 자세이며 더 나아가 당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현명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된 반응을 가져야 할까요? 철학적인 접근과 심리학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분노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삶에 평온과 성장을 가져다 줄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준비는 바로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성찰입니다.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불쾌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분노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습니다. 세네카는 분노가 부당하게 해를 당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의 인지적인 오류에서 분노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외부 상황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과 평가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해석이 우리의 감정을 촉발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절한 대상, 이유, 시간, 방법, 정도로 분노하는 것은 덕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표출될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분노는 때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부당한 차별이나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사회 개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분노는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이 당신의 자아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경고 신호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인가요? 잠시 멈추어 서서 당신의 분노가 어떤 종류의 분노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깊이 탐색해 보세요. 이 과정은 마치 복잡한 지도를 펼쳐놓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당신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 속에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폭풍의 이름을 부르고 그 경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이해하는 것이 곧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 용기가 당신을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이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분노하고 좌절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행동, 과거의 사건, 심지어는 날씨나 교통체증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주먹으로 치는 것처럼 무의미하며 오직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마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은 끊임없는 실망과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우리의 의견, 우리의 충동, 우리의 욕망, 우리의 혐오, 요컨대 우리의 행위이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신체,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성, 우리의 지위, 요컨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 판단, 그리고 반응입니다. 분노의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이 모든 것은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당신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해석과 반응은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당신에게 엄청난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의 반응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가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분노는 종종 충분한 정보 없이 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성급한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당신은 즉각적으로 그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비난하려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은 어땠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의 해석이 오해일 가능성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사건을 다각도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당신의 분노를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과 의도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뜨거운 불꽃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지만 이해는 그 불꽃을 식히는 시원한 물과 같습니다. 존 듀이의 반성적 문제 해결 5단계처럼 분노 유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여러 대안을 탐색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타인에 대한 관용의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관용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넓히고 당신의 내면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당신의 분노는 지혜로운 판단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분노는 파괴적이지만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분노는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준비는 자신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분노는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 더욱 쉽게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욱 격렬하게 분노하거나 혹은 그 분노를 속으로 사기며 병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타인의 비난이나 공격에 쉽게 상처받고 자존감이 흔들린다면 분노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건강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하며 당신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당신은 불합리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며 당신의 재능을 개발하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고 지지해주는 관계 속에서 당신의 자존감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당신을 분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질 때 외부의 어떠한 자극도 당신을 쉽게 흔들 수 없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준비는
건강한 마음 챙김과 환경 조성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심장, 건강에 해롭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증폭시키고 수면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의식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와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은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평정심을 찾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즉각적으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분노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이완시키는 활동에 참여하여 당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 속을 산책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생각을 멈추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당신이 머무는 환경을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기분 좋은 색감의 공간, 평온한 음악, 향기로운 아로마 등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요소들을 주변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수선하고 복잡한 환경보다는 정돈되고 깨끗한 공간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환경은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주변 환경을 당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가꾸는 것은 당신의 분노를 다스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들듯이 평온한 환경은 평온한 마음을 돕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요소를 당신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은 분노를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6번째 준비는 적절한 표현과 건설적인 대처 방법 모색입니다. 준비된 반응이 없으면 절대 화내지 말라는 말이 분노를 억압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분노를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속병이 생기거나 다른 형태로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두통, 소화불량, 혹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분노를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적절한 대상, 이유, 시간, 방법, 정도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당신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두어 당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나 중심으로 전달하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대신 나는 당신의 행동 때문에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낀다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함으로써 오해를 줄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돕습니다. 비폭력 대화 NVC와 같은 의사소통 기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때로는 서면으로 당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노 조절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분노를 변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분노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당함에 대한 경고 신호이자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가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사회의 불공정함이나 부당한 구조에 대한 것이라면 그 분노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분노는 때로는 무의미한 논쟁으로 이어지지만 때로는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고 변화를 촉구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 문제, 인권 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분노는 때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당신의 세계관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세요. 분노를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신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세상과 현실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혼자서는 힘들다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파괴적인 감정으로 소비하는 대신 그것을 당신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세요. 당신의 분노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며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당신은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분노를 다스려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당신은 진정으로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전환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노라는 감정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반응은 삼가라는 철학적인 조언의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일부이며 그 어떤 감정도 무조건적으로 나쁘거나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삶의 지혜로 승화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분노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며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마음 챙김을 통해 평온을 유지하고 건설적으로 표현하며 궁극적으로는 변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신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진정한 철학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분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이며 당신의 삶은 당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한 이 지혜로운 방법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더욱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아 보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시도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관계라는 이름으로 엮여 살아갑니다. 이 관계들은 때로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또 어떤 때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때로는 그 갈등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고대 현인들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통해 누구를 만나든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깊이 있는 철학적 조언들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통찰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화와 이해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지혜로운 관계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여러분의 귀한 삶을 더욱 빛나게 할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지혜는 플라톤이 우리에게 전하는 고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자신을 자랑하는 말, 자신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말, 그리고 자신이 가진 부를 과시하는 말들을 삼가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너무 깊은 사생활을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는 피곤함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이 자신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을 수 있기에 물질적인 자랑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비판이나 험담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비판은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으며 험담은 결국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또한 타인에게 의견이나 조언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경청이 그 어떤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언어가 아닌 존재 자체가 상대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불필요한 말들은 씨앗이 되어 관계의 밭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가 좋은 씨앗을 가려 뿌리듯 여러분의 언어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가꾸어 나가십시오. 두 번째 지혜는 아들러 심리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아들러는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너무 얽매여 스스로의 행복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아들러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비난을 받았을 때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보석입니다. 그 보석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고 오직 당신만이 그 빛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가지세요. 타인의 시선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그림자에 갇히지 말고 당신의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통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배신은 가까운 사람이 한다며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을 생각하며 위로받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슬픔이 발생하며 혼자일 때 비로소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씁니다. 불안정한 외부가 아닌 내면에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아서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릴 수 있습니다.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기억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요새를 튼튼하게 지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완전한 만족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당신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사랑하고 당신 내면의 보물을 찾아내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가시를 조심하며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니체의 날카로운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니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뒷말을 피하고 경멸하는 말투는 관계를 파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므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귀는 2개이고 입은 하나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자연의 지혜가 아닐까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헤아리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뒷말은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경멸하는 말투는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당신의 언어가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방어적인 태도로 굳어질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도 솔직하게 전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언어는 당신의 인격을 반영합니다. 지혜로운 언어로 관계의 다리를 튼튼하게 놓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정한 마음이 언어를 통해 상대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깊은 이해와 존중이 싹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조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비로소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만큼 큰 선물은 없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어려울 때 빛납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하는 이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사소한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혜를 삶에 적용하여 누구를 만나든 갈등을 줄이고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함께 손을 잡는 것은 진정한 연대감을 형성하며 관계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관심에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그 씨앗이 자라나 큰 사랑의 나무가 되어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물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아름다운 선율처럼 조화롭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슬픔을 경험하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갈등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갈등이 반복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진정한 지혜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자신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삶을 뒤흔드는 갈등 앞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조언들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더욱 평화롭고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과나 재능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기 자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열등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이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느끼는 순간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 내면의 만족으로 충분하며 굳이 타인의 인정을 통해 확인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빛나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주변의 시선을 끌기 마련입니다. 겸손함은 관계의 품격을 높이고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미덕입니다. 당신의 성취는 당신의 것이며 그것을 온전히 즐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타인의 부러움을 사려 하거나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더욱 중요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자신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지혜는 인간관계가 계속 변화하며 깊은 사생활을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피곤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당신의 사생활은 당신의 가장 내밀한 영역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비밀스러운 영역을 지킴으로써 관계의 신비감과 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 당신의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고 이는 나중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은 당신만의 성역이며 그곳을 함부로 침범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친밀함보다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건강한 친밀함을 추구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세계는 당신만이 온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은 타인이 자신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질적인 부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질투심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부를 과시하는 것은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고 진정한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재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품과 지혜,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당신은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를 과시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해치고 외로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지혜는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비판은 삼가는 것입니다. 니체는 경멸하는 말투가 관계를 파괴한다고 말했으며 플라톤 역시 비판이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를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비판은 상대방에게 공격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험담 역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더라도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조언하거나 침묵으로 존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언어가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비판의 칼날 대신 이해와 공감의 손길을 내밀 때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에 씨앗을 심습니다. 비판의 씨앗은 불신의 가시를 돋게 하지만 칭찬과 이해의 씨앗은 신뢰의 꽃을 피웁니다. 5번째 지혜는 타인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조언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담이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며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때로는 1000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들의 감정에 동참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상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6번째 지혜는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이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의 행복을 희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은 당신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존하는 행복은 불안정하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 나설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그림자에 갇히지 말고 당신의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당신만의 보석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보석을 빛낼 수 없으며 오직 당신만이 그 빛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번째 지혜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아서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상대방에게 너무 깊이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거리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너무 멀리 떨어진 관계는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을 만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어막과 같습니다. 그 방어막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당신의 소중한 공간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온전한 개인이며 다른 사람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8번째 지혜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을 생각하며 위로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타인의 화려한 삶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끝없는 갈망과 불만족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외부적인 소유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끝없는 불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당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만족은 외부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9번째 지혜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일 때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더욱 단단한 내면을 가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슬픔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당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당신 자신과 더욱 친해지십시오.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10번째 지혜는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쓴다는 것을 이해하고 불안정한 외부가 아닌 내면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가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나 의존을 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 내면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요새를 튼튼하게 지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외부적인 인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과 지혜를 믿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내면은 당신만의 영원한 친구이자 조언자입니다. 11번째 지혜는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방어적인 태도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자신의 생각도 솔직하고 담담하게 전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방어적인 태도 대신 이해와 공감의 자세로 상대방을 대할 때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릴 때 상대방의 마음도 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소통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솔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갈등을 넘어선 화해와 이해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12번째 지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조언 중 하나인 이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성장 배경, 가치관,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한다면 관계는 계속해서 갈등과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은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찾아 나설 때 당신의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당신의 열린 마음은 서로 다른 존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13번째 지혜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만큼 큰 선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고 조언했듯이 경청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존중과 관심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귀 기울임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소중하며 당신의 이야기는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를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줄 때 당신은 관계의 진정한 선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청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사하며 관계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14번째 지혜는 진정한 우정은 어려울 때 빛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조언 중 하나인 이 진리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의 삶이 순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당신 곁을 지키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물질적인 조건이나 겉으로 보이는 이익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당신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당신 역시 다른 사람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고난의 시간은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변치 않는 지지가 어려움 속에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혜는 작은 관심이 큰 사랑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행동이나 큰 선물만이 관계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사소한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미소, 진심 어린 안부 인사 등 사소한 관심들이 쌓여 큰 사랑과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상대방에게 작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작은 변화를 알아봐주고 칭찬해주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는 것 등 사소한 행동들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작은 관심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큰 사랑의 나무가 되어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물들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선율처럼 조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세상은 더욱 밝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로운 조언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일상의 모든 만남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겸손한 태도로 다가갈 때 세상은 당신에게 더욱 따뜻한 미소를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예술 작품이며 당신의 관계들은 그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색깔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용기와 지혜로운 선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관계는 당신의 삶을 더욱 찬란하게 빛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지혜를 실천하여 갈등은 줄이고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가장 위대한 걸작입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들이 이 걸작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관계를 응원합니다.